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게임과 크립토 사업 담당하고 있는 한장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되네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이런 생방송을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하울링, 하울링, 하울링. 괜찮나요 이제? 괜찮나요 이제? 괜찮나요 이제? 이제 괜찮나요? 이제 괜찮나요? 이제 괜찮나요? 이제 괜찮나요? 좀 괜찮나요? 좀 괜찮나요? 좀 괜찮나요? 아, 지금 기술 쪽에서 한번 점검해주고 있어서요.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됐나 보네요. 네. 정말 채팅 이렇게 빠른 거 보니까 저희 회사 방송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좀 굉장하네요. 네. 많이 떨리고요. 청심환을 안 먹고 왔는데 먹고 올 걸 그랬네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네, 일단 저희 메타토이 드래곤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운 좋게도 어저께 오픈시에서 15위에 들어가면서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클레이튼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됐는데요. 뭐 이런 영광을 만들어 주신 이제 홀더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이렇게 생방송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으로 실망한 일 없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가장 많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너무 많은 걸 다 하기에는 시간은 모자르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잘 이해가 안 가셔서 하는 질문들도 많았고 또 정말 꼭 이런 거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만약 여기 없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의혹이 있다면은 혹은 궁금한 게 있다면은 전부 다 해소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긴장돼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농담 좀 하자면 참고로 저도 민팅엔 실패를 했습니다. 네. 1, 2차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3차 때는 여유가 있을 줄 착각을 하고서 그래도 뭐 두세 번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뭐 생각에 저도 여유롭게 참여를 했는데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시 바로 달려가서 바닥 긁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상에 이제 뭐 한 3, 400 클레이 이 정도 막 그럼 이제 막 두세 배 오른 거니까 그것만 해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7, 800 클레이 이러길래 되게 비싼데 어떡하지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1600 이러더라고요. 네, 지금 너무 비싼데 하면서 계속 놓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고요. 네, 포모 굉장합니다. 네, 제가 디렉터인데 나만 없어요. 네, 어쨌든 이제 농담 그만하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오픈시 수익에 대한 홀더 분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PFP, NFT 자체를 좀 계속해서 홀드하고 있는 게 이익이게 좀 설계를 했다 보니까 뭐 올해 그 NFT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뭐 분기별, 뭐 반기별 하면서 오래 기다려야 되게 만들진 않을 예정이고요. 정확하게는 2월 28일에 이제 스냅샷을 찍고 그때 이제 레전더리나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 되는
그 홀더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매달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 쌓인 분배금에 대해서는 매달 집행을 해서 이제 말일마다 계속 스냅샷 찍으면서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오래 기다리는 일 없게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한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분배해야 되는 금액만 약 한 3억 원 정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 순위가 유지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수수료 분배만으로도 충분히 좀 재밌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잘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망한 일 없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분배 같은 경우는 인당이나 혹은 지갑당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 개수로 나가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28일에 저희는 또 한번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버넌스 투표도 하고요. 투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분배금을 스테이킹 한 다음에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 쌓여 있는 분배금을 그냥 바로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홀더분들이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그날 레전더리 드래곤 전체 홀더 대상으로 한 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5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럭키드로우 이제 당첨되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럭키드로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28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올인인데요. 향후 나갈 방향성의 기준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꾸며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참 저희가 이제 내부에 많은 리소스가 있다 보니까 일단 내부에 있는 크리에이터분들 혹은 저희 샌드박스 게이밍이죠. 저희 롤팀, 뭐 카트라이더 팀 이제 선수단들이 많은데 그쪽과의 협업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나가냐 하면 저희도 크리에이터와 혹은 저희 자회사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번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좀 엠바고가 있다 보니까 기업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샌드박스 게이밍도 이제 이제 펜토큰 발행, 뭐 NFT 발행 등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오리진이 돼서 저희 홀더들 위주로 일단 민팅이 진행될 계획이고 참고로 저희 샌드박스 게이밍은 이제 클럽하우스도 짓고 있고 또 프리미엄 PC방도 이미 오픈을 했고 그런 오프라인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 곳과 활동과의 연계성도 있을 거고 굿즈와의 연계성도 있을 거여서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토큰 이코노미를 되게 탄탄하게 짜고 있고 또 중요하죠. 홀더분들이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설계 중이니까 아마 차주 혹은 빠르면 차주 뭐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사항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민팅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걸 크리에이터 대상으로도 민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막 협업 요청이 직접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NFT 발행을 좀 준비 중이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요. 또 좀 유명한 이제 다들 아시는 기업에서도 좀 요청이 와서 그쪽이랑도 협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네, 좋은 호재로 이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좀 정보가 많이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게임 쪽에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지금 질문은 이제 NFT 개수가 많을수록 게임에 유리한가요?라는 질문인데 조금 게임과 이 PF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PFP 지금 발행한 NFT는 PFP지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 NFT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소각이 된다던가 혹은 뭐 이거를 게임에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나는 깡통인데 막 노말 등급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게임용 캐릭터 NFT가 따로 나올 텐데요. 홀더분들한테는 1대1로 다 에어드랍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때는 등급이 좀 있을 거고요. 게임용이니까. 아무래도 NFT가 많다면은 그 에어드랍을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당연히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당장 메타토이 드래곤즈 PFP NFT가 많다고 그냥 갑자기 뭐 스탯이 뭐 게임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 스탯이 차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스탯 차이가 생기고 이럴 일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이 NFT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PFP NFT랑 연결해 나가는 그런 오리진 NFT로서 작용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조금 먼저 이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좀 채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모니터가 위아래로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이게 다음 질문은 바닷가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터뷰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한 샌드박스만의 차별화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긴 했죠. 왜냐하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기껏 샀는데 뭐 아무리 뭐 예쁘고 뭐 괜찮아 보이고 해도 내가 쓴 돈보다 자꾸 감가 계속 들어오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를 유지하고 계속 상승시켜야 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 샌드박스는 이제 MCN인데 유튜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의 매니지먼트만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IP 사업도 하고 그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커머스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IP화를 하려고 팀을 크게 좀 조직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떤 차별화된 방법이 있을까 하면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리소스들이 있다 보니까 바닷가를 유지하는 가장 건전한 방법은 IP화가 돼가지고 이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유명해지고 또 다른 협업 프로젝트들과 계속 연계가 되면서 계속 좋은 수익성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IP화를 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하시는 분들, 또 게임을 만드는 분들,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분들이 팀들이 나눠져 가지고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좀 프로젝트와는 다른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 말고 다른 NFT도 발행될 계획이 있나요? 네, NFT 발행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샌드박스 게이밍에 다양한 그 프로팀도 있고 저희는 내부에만 해도 같이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IP들이 있고 또 단순히 PFP뿐만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굿즈나 혹은 메타버스도 준비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런 아바타, 스킨, 뭐 장비 아이템 같은 여러 가지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큰 사업이어가지고 몇 개를 발행한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뭐 한 몇 달 프로젝트, 뭐 1년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샌드박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프로젝트여가지고 단순히 그냥 왜 다음 달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나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NFT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번에 민팅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 NFT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왜냐면 조금 밖에서 연구하면서 바라보는 시장과 직접 트랜잭션을 받으면서 보는 시장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NFT 시장은 아직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NFT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NFT도 컨텐츠와 연관이 돼가지고 또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NFT라는 주제보다는 컨텐츠, 이 컨텐츠라는 주제가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실 분들, 또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즐기는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도 필요한데,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고 느꼈고요. 또 하나 투자하는 부분도 다른 이제 보통 이제 뭐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다고 느껴서, 사실 1분기, 2분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싶은 거는 시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또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유저들을 유입시키는 계획들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 커지면은 그만큼 우리 또 메타토이 드래곤즈도 좋고 또 홀더님들한테도 좋을 거고요. 또 다양한 NFT를 발매할 때 체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제 막 시작한 느낌의 시장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메타보라 코인이 묻었다고 들었는데 MTGD라고 써 있네요. 네, 코인과 관련된 게 맞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메타보라와의 이제 거버넌스 카운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나왔지만 제가 이제 메타보라 쪽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레이튼으로 저희가 PFP가 나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전환이 잘 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메타보라 측에서도 또 단지 이제 그 토큰이 메타보라 쪽이라고 해서 뭐 홀더분들이 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메타보라 쪽이랑도 긴밀하게 협업해서 허들들을 많이 없애 나가겠습니다. 네. 샌드박스에 소유하고 있는 12 곱하기 12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가요?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오늘 또 이제 뭐 다큐멘터리 때문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걸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요 12 곱하기 12 땅을 전부 다 건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많이 나올 PFP의 핵심 그 수익처로 보고 있어요. 12 곱하기 12가 이제 144칸인데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한 칸을 다 채운데 한 두세 달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칸이어서 이거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데요. 어쨌든 이걸 꽉 채우는 작업을 시작할 거고, 이걸 꽉 채우면서 그 안에 굉장히 번화가를 만들어서 NFT 뭐 이제 여러 가지 NFT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많은 유동 인구를 만들고, 그 안에 생활권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나오는 수익이 또 스테이킹 돼서 또 거버넌스한테 수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잡아놨고, 어쨌든 더 샌드박스가 아직 그 정식 런칭 안 됐지만 그 전까지 여기를 잘 채워가지고 그 저희 NFT 홀더 분들한테 핵심 스위처가 될 수 있도록 여기를 그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144칸을 다 채운 다음에 확 뭐 공개하고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이게 NFT 씬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칸 한 칸 채워 나가면서 그때마다 뭐 색다른 이벤트를 열면서 거기서 또 즐길 수 있게 또 거기서 또 다른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벤트와 함께 한 칸씩 채워나갈 예정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각 칸마다 어떻게 보면 각 땅마다 좀 IP들이 잘 들어와 가지고 각각 컨셉을 갖고 있는 굉장한 월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삽을 뜰 때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샌드박스의 넓은 땅과 MTDG의 정확한 연관성은 홀더들의 장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저희의 메타버스로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제가 활성되고 거래가 많을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또 스테이킹이 되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홀더분들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뭐 말하다 보니까 다 말하게 되는데, 네, 홀더분들이 이제 사실 그 오리진 홀더분들은 모든 땅을 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PFP들은 조금의 제약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홀더분들이 모두 다 메타버스를 즐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홀더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수익만으로도 뭐 재미를 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홀더분들이 이 안에서 뭐 즐길 수 있도록 혹은 적어도 이제 거버넌스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요 메타버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좀 땅이 크고 건설 계획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막 사실 144칸이면 약간 용산구만한 느낌인데 좀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국내 최대 규모의 MCN인 샌드박스인 만큼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한 NFT 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예정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실제로 있고요. 또 대화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당연히 발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PFP로 발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PFP도 있고 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이제 좀 아트와 관련된 분들도 많고 약간 어떻게 보면 셀럽이신 분들도 많아서 디지털 굿즈 형식으로도 발행되는 NFT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뭐 클립드로스나 이제 여러 가지 또 마켓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발행될 때 저희 메타토이 드래곤즈 분들한테 에어드랍이나 혹은 화이트리스트로 많은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까 나올 때마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팅에 성공해서 제 컬렉션에 들어온 메타토이 드래곤즈 캐릭터를 활용해 유튜브 썸네일이나 영상 내부에 사용해도 되나요? 이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많이 알려주시고요. 많이 알려질수록 뭐 홀더분들한테도 좋을 거고 저희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예민하게 태클 거고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오리진의 이점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인터뷰에서 메토드의 오리진을 강조하며 파생되는 NFT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샌박의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고 좋지만 혹시 무분별한 NFT의 발행으로 가치 훼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메토드 오리진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아직 시장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스케일을 키워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무분별하게 발행할 예정은 없고요. 일단 PFP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메타버스 쪽과 연결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제한된 어떻게 보면 제한된 수량만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것도 개수로 치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소화 못하는 시장에서는 저희가 발행을 안 할 것 같고 일단 시장 사이즈 스케일을 좀 키우는 거에 좀 집중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앞으로 우리가 NFT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시장도 만들어야 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 키워가면서 낼 거여서 가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제 뭐 팔리네 뭐 돈이 들어오네 해가지고 그냥 막 찍어내는 일은 없을 거고요. 냈으면 이제 시장 스케일업도 생각해 가면서 진행할 것이니까 좀 걱정 잠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 코인 출시 예정도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레어리티에 따른 혜택이 궁금합니다. 이 레어리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레전더리 등급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명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리 드래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저는 좋아하는데 그 깡통들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어떤 막 수익 분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던가 그러진 않겠지만 좀 P2E 게임에서는 그 등급의 영향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P2E 게임에서 1대1 드랍을 할 때 그 등급에 맞춰서 캐릭터 NFT가 에어드랍이 될 예정이어서 노마를 갖고 계시면 아마 노마를 받게 되실 거고 혹은 이제 그 조명을 갖고 있게 되시면은 뭐 UR 등급의 그런 캐릭터를 받게 되실 텐데 그런 P2E에서의 그런 좀 혜택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의 차이가 좀 발생할지 몰라도 그 PFP로서의 차별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 수익 분배 규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를 거버넌스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나중에는 좀 권한을 이행할 예정이어서 그때 뭐 거버넌스가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누지는 않을 예정이어서 뭐 지금 나는 그 깡통 드래곤을 들고 있는데 어쩌지라는 걱정은 현재로서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P2E 게임에서 그 드래곤을 에어드랍 받으실 때 그 드래곤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들어가면은 게임 안에서는 또 NFT를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서도 합성을 통해서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임에서의 조금 그런 혜택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크게 이렇게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총 발행량이 9,0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올 게임에 참여하려면 무조건적으로 느프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듯이 캐릭터 NFT는 따로 발매가 될 거기 때문에 요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NFT죠. 요 PFP NFT를 갖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게임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게임 내에서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게임을 못 한다면 신규 유저 유치가 안 돼가지고 게임 경제가 재미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런 구조를 짜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유저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게임 구조를 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큰 가격 방어. 인터뷰에서 봤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P2E 게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여 선 진입한 투자자들에게만 큰 이득이 돌아가는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본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각처 및 수익성이 발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많은 P2E 게임에 몰락을 일으킨 이유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NFT를 빼도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단지 P2E라고 이제 코인이 채굴되고 뭐 NFT가 거기서 돈다고 특별한 게임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게임 경제에 있어서 게임 경제를 짤 때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되고 인플레이션만큼 디플레이션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경제 구조를 여러 번 짜고 그거를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게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토큰 게임들이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소각처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 소각처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좀 하드코어한 합성이나 그런 확률성 아이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소각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물론
소각만 하겠다고 또 막 달려들면은 또 그게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소각을 한다라기보다 어디서 어떻게 적절하게 채굴돼야 되지? 이제 생산량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경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고는 있는데 언제나 게임을 만들 때의 목표는 잘 짜여진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신다면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건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주제여가지고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메타토이 드래곤의 드래곤이네요. 한 장만 있으실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현재 들어오신 분들, 홀더 분들이 이걸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무수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IP 확장 능력, 우리 회사의 IP 확장 능력,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프로젝트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고민이 글로벌을 어떻게 가지라는 고민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투자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좀 해외 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해외 공략도 해 나가면서 좀 스케일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프로젝트의 장점은 좀 기존과는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겠다.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NFT 가격 유지와 상승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듯이 28일에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초적인 거버넌스가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NFT를 산 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과 같이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글로벌 기업과 같이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권한, 그 다음에 에어드랍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 게이밍과 같이 준비하게 될 그런 NFT, 당장 가장 가까운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발행될 PFP NFT에 대한 화이트리스팅, 에어드랍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속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혹은 상승을 만들어내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케팅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되게 막 멋있는 우리만의 마케팅 이런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다 하면서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좀 화끈하게 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IP화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광고 섭외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조만간 많이 나가게 될 텐데, 그런 것도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핵심인 크리에이터 분들과도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한 유저 유입, 그 다음에 홀드해야 되는 이유를 통한 그 희소성 유지, 이 두 가지로 가격 유지와 상승을 좀 이끌려고, 좀 건전하게 이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잠깐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목이 타네. 다음 질문은 이제 P2E 게임의 오토 사냥 기능 도입 예정일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게임의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생하여 오토 기능 도입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고요. 참 게임업계에 오토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는데,
근데 이게 게임인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오토 돌리고 귀찮은 파밍은 오토가 해주고 나는 재밌는 관리만 하고 이게 저도 재밌어하고 이런 게임을 또 많은 분들이 뭐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게임을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토 게임들이 많이 성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토 게임을 저도 좋아하고 많이 만들어봤고 그리고 이 P2E 게임에서의 목적 중 하나가 또 채굴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손으로 막 때려가면서 채굴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게임은 당연히 오토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RPG스러운 관리 게임이 되겠죠. 그다음 질문은 저 또한 샌드박스의 팬으로서 샌드박스 소속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NFT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다 보니 걱정도 됩니다. 시청자들 NFT를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고 홍보할 수 있도록 생각해 두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든 시각이 곱지만은 않죠. 이쪽 씬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잘 모르기도 하죠. 잘 모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NFT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어요. 이제 사실 그 다른 기업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다른 팀과의 협업이 필요해서 그쪽과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도 NFT가 뭔가를 먼저 설명해야 되고 사실 카이카스까지 가지도 않아요. NFT가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쪽 씬에 대한 그렇게 자세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당연히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의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대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쪽 이제 어떻게 보면 NFT에 랜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상을 했고 그거를 조만간 실행할 예정이에요. 그게 한꺼번에 확 랜딩이 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시청자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한 방법들을 펼쳐 나갈 예정이고요. 그 방법에서 막 뭐 수익을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이 혹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쪽 씬으로 랜딩을 할 수 있게 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필요한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먼저 이 씬에 대해서 알리고 이 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을 했고 그거를 실행시킬 예정이니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를 해서 실행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쨌든 회사 내에서도 우리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이런 대규모 NFT 민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씬을 확장해 나갈 준비들을 많이 마련했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씬을 키우고 웹3로 회사 자체가 웹3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다른 프로젝트와의 활이권 협업 등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메토드 하나당 활이권 하나가 지급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이제 어떤 목적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메토드가 우리 메토드 하나당 활이권 하나씩 지급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 관계에 따라서 개수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많은 협업을 통해서 활이권 같은 거 혹은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민팅 이후에도 많은 파트너십 요청들도 많이 메일도 많이 오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는 파트너십 많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우리 그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드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이득이 되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이득이 되는 그런 협업이라면은 언제든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연락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계획이 잘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토드가 클튼의 한계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해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15위를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클레이튼 너무 좋은데 네, 좀 더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크러스트나 혹은 메타보라 쪽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필드에서 필드에 있는 플레이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건의를 드리고 클레이튼이 이제 글로벌화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사실 그라운드 X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클레이튼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보셨겠지만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글로벌화를 노리고 있다라는 발표를 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클레이튼의 한계를 많이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재선 대표님이 발표하시는 거를 직접 봤는데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플레이어로서 느꼈던 그런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주셨던 것 같고 사실 이더와 클레이와의 전원만 되게 쉽게 이루어져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걸 또 발표해 주시는 걸 보면서 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이런 멀티체인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초창기다 보니까 다양한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 똑같은 불편함을 느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을 누군가 또 이뤄낼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초기 진입한 우리 클레이튼도 그렇고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분들도 차근차근 이런 허들이 없어지면서 더 좋은 더 괜찮은 웹3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P2E는 어쨌든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퍼블리셔랑도 대화를 했었고 퍼블리셔를 타고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게 유리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라는 IP 자체가 해외를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해도 약간 좀 대사가 없는 쪽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어서 해외 유저들이 많이 이 IP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라는 것은 이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15등을 가면서 느꼈던 많은 어려움이나 그런 장벽들을 하나씩 격파해 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현재 메타콩즈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하여 타 프로젝트와 협업하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게임성으로만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라 중 타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민팅 시 우선권을 배분할지 궁금합니다. 또는 꼭 카카오를 떠나 외국 프로젝트와 협력 방안이 있는지. 네, 당연히 저희도 이제 화이트리스트 이게 어쨌든 PFP잖아요. 메타토이 드래곤즈도 PFP NFT고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나 혹은 이제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게 없으면 안 되죠.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뭐 게임은 메타토이 드래곤즈 PFP NFT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메타버스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다양한 NFT가 발매될 때 뭐 화이트리스트로 항상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 NFT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사업에는 게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 이제 이 생태계는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라 GC라고 해서 보라 GC 안에만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협력 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해 나갈 예정이어서 우리가 보라 GC라고 해서 뭐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이득을 서로 나누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량 홀더들을 위한 혜택도 있을까요? 한 개만 있다고 소외될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희는 정확하게 그 막 등급에 의한 혜택 차별 혹은 뭐 한 개만 있어서 뭐 혜택 제외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뭐 이제 레전더리 민팅 같은 경우는 워낙 수량이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벽을 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에어드랍도 만들었고요. 사실 레전더리가 50개가 배정돼 있는데 그중에 25개만 먼저 풀고 나머지 25개를 남겨둔 이유도 너무 이제 그 15개라는 벽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그 버퍼를 많이 마련해 놨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IP 콜라보를 통해서 나머지 25개는 나오게 될 텐데 그때 그런 것들은 또 최대한 차별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한 개만 있어서 나만 맨날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거버넌스 출범하면 오픈시 거래 로열티에 2.5% 홀더 배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팅 직후 오픈시 거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바로 소급 적용되어 나중에 한꺼번에 모든 홀더들에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버넌스 출범 이후부터의 수익만 배분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쌓여 있는 거 그냥 배분할 예정이고요. 뭐 이런 기준 없습니다. 그냥 쌓였으면 나갑니다. 네, 다음 질문은 메타콩즈와의 긴밀한 협업 중 이미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도 있나?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좀 그 글로벌 기업과 준비하고 있는 게 그 기업과 메타콩즈와 저희 3자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민팅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과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쪽도 이제 발표 시가 늦을 거고요. 저희도 늦을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미 민팅 전부터 협업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의 간략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1분기, 2분기, 뭐 XX가 목표. 우선 1분기 저희가 이번에 많이 느꼈던 거, 사실 예상도 어느 정도 했었지만 그 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 NFT에 투자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컨텐츠를 즐기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시장 스케일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1분기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샌드박스 게이밍이랑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준비하는 IP들이 굉장히 좀 대중적인 IP들이 좀 있어요. 좀 네. 네. 그 대중적인 IP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시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스케일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1분기 때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분기 때는 좀 더 팀도 더 견고하게 하고 팀도 많이 키우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잘 스타트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PFP가 3분기 때 좀 준비된 것들이 3분기에 준비된 게 있는데 4월부터는 좀 더 이 시장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좀 준비해서 내보내려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커뮤니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P2E 분위기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P2E 게임을 일단 이제 여름 안에는 런칭을 하고 싶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2분기부터는 분위기 자체는 P2E로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메타버스 건설 계획이 좀 스케일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첫 삽을 빠르게 떠서 2분기부터 다양한 개발 장면들 보여주면서 메타버스 분위기도 같이 형성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3분기부터 이게 3분기, 4분기 이제 합쳐서 하반기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P2E 게임을 런칭시켜서 적극적인 채굴과 이제 수익 실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뭐 이때쯤 되면은 저희 메타토이 드래곤즈 IP화도 많이 진행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그런 많은 계획들을 짜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은 뭐 좀 더 화끈하게 IP화를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내년이 되면은 이제 뭐 정말로 거대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워낙 큰 월드다 보니까 그때까지 모든 게 다 끝나길 바라면서 움직이겠지만 뭐 정확하게 1분기다라고 말씀은 아직 안 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여기서 확 질러버린 다음에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어쨌든 좀 건설 계획이 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걸로 구체적으로 도시구역 나눠지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홀드해 주시면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여기까지 좀 준비된 질문들은 이제 끝났고요. 조금 채팅을 좀 네, 감사합니다. 투더문, 저도 같이 투더문 가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열심히 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완판 안 되면 어쩌지.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막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막 6,000개 그거 한 번에 나가는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반응이 좋아서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이렇게 디코 많이 들어가서 막 읽고 싶고 그런데 사실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좀 이러다가 이제 방심하고 좀 건방져질까봐 많이 들어가진 않은데 어쨌든 기쁨은 접어두고 저는 계속 냉철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계속 즐거워해 주시고 저는 계속 그냥 반나 없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좀 아마가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좀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약간 P2E와 PFP의 그 연관관계 이런 것들 혹은 레어리티에 대한 좀 불이익이나 혹은 조금만 갖고 있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그런 걱정들 또 여러 가지 연계 프로젝트는 없는지 이런 것들 많은 그런 그 걱정이나 고민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 아마를 이유로 우리가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니 이제 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차근차근 로드맵에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로드맵에 아직 다 쓰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보여주신 이 사랑만큼 계속 노력할 것이니까 던지지 말고 홀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아마 때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배